자, 우리가 오늘은 요전 시간에 이제 갭을, 스포콘덕트 갭을 우리가 측정을, 스포콘덕트 갭을 보니까 뭐 S웨이브 갭도 있고 D웨이브도 있고 P웨이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요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갭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갭을 측정을 하는데 뭐 S웨이브냐 D웨이브냐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요전 시간에 한 거는 이게 이렇게 놓고서 네모를 이렇게 놓고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D웨이브 스포콘덕터다, S웨이브 스포콘덕터다. 그러면 여기에 하프 플럭스가 있더라. 하프 플럭스가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알아내냐면 스캐닝, 턴널링, 스퀴드, 턴널링 스퀴드 가지고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첸추이가 했던 것들은 크리스탈 메소드를 가지고 이제 첸추이가 했다든지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퀴드 지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서 또 이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반할링겐이 어떻게 했고, 첸추이가 어떻게 했고, 첸추이가 IBM에 있었는데 이거 한 다음에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지. 근데 그런 거하고는 그거는 근데 이 간결적이 아주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아주 깨끗하게 잘라야 되고 될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S웨이브 갭이 있다. 그러면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뭐가 있느냐면 항상 이렇게 갭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는데 에너지 코스트가 된다. 에너지 코스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갭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을 해야지만이 다른 스테이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를 재봐도 그것 때문에 익스포넨셜한 비헤이비어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익스포넨셜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요전 시간에 했었던 이렇게 놓고서 D웨이브 갭이 있다. 그러면 이 D웨이브 갭은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만 여기를 보면 항상 거기에 그 갭이 0으로 돼 버려 가지고 요 밑에 있는 이 코지 파티클들을 이 위로 이렇게 올릴 때 에너지 코스트가 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익스포넨셜한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온도에 대해서 T, 엘지브레크하게 T나 T+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요즘 시간에 했었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어느 물질이 그러한 모양들을 이제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강의록이 마츠다 아저씨가 우리 제주도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마츠다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어떨 때 요렇고 어떨 때 요렇고 어떨 때 P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데 그 실험 중에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은 이 이트리움의 니크레토 B2SE 이거 놓고서 이제 하겠어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이 물질을 보면 이 물질이 이제 D웨이브 스포콘덕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다. 근데 이제 나는 여기다 E자를 하나 붙이고 싶어. Extremely Anisotropic한 S웨이브 스포콘덕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 마츠다 아저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D웨이브 스포콘덕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박두선 박두선 박사가 우리 이트리움 니클보론 카바이드 샘플을 가지고서 스페시픽 hit을 잰 다음에 주장한 게 이제 수선박음 디웨이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마츠다고, 그 다음에 마츠다의 실험을 보고서 S 플러스 G 웨이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른바 카즈미 마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카즈미 마키라든지 이제 팔마이어 같은 사람, 팔마이어, 카즈미 마키, 해경원 같은 사람들이, 원해경 같은 사람들이 이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마츠다는 그 똑같은 실험에서 실험한 마츠다는 처음에는 S 플러스 G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만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익스트림이 아나이소트로픽 스포콘덕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홀적이라고 결정하기가 애매한가 봐요. 논란이 되는 거죠. 논란이 되는 게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결정하기가, 이게 보면은 투개 슈퍼콘덕터를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투개 슈퍼콘덕티비티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게 도현진 해가지고 우리가 이론 논문을 내는 게 아니라 피아를 우리가 나간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개 슈퍼콘덕티비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다 단결점들이에요. 다 단결점. 투개 슈퍼컨덕티비티를 노현진을 비롯한 시그리스트, 이성립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다가 주장을 막 하다가 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HD 양 아저씨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세상에 그게 투개 슈퍼컨덕터면은 이제 MgBt 말고 이게 또 그런 물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나중 샘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줬더니 이게 YMBT에서 스페시픽 hit을 잰 다음에 투개 슈퍼컨덕티비티에다가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PRL에다가 이렇게 뭐를 썸넣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놓고 PRP 이제 올해 초에 PRP에 논문이 이제 나왔어요. 요즘에는 HD 양 아저씨를 보면 모든 게 투개 슈퍼컨덕터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개 슈퍼컨덕터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근데 이 마츠다 아저씨나 이 사람들은 또 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S웨이브가 아니고 이렇게 노달계 같은 것들이 있다. 노달 슈퍼컨덕터를 또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마츠다는 노달 슈퍼컨덕터, 노드가 있어가지고 갭이 0이 되는 이 노달 슈퍼컨덕터를 너무도 이제 사랑을 하고, HD 양은 뭐냐면 이게 투개 슈퍼컨덕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HD 양은 하여간에 자기가 이게 피팅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가지고 HD 양이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말이지 이게 백금이 들어가 있는 YMBC를 좀 해보자. HD 양의 생각은 뭐냐면 YMBC에다가 백금을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은 갭이 두 종류의 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빡빡빡 죽어가지고 백금이 들어가서 하나를 딱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한 놈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남을 테니까 그냥 우리가 티피컬한 SOE 슈퍼컨덕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HD 양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HD 양 아저씨가 샘플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샘플을 못 주고 있어요. 뭐 이 오링이 없어가지고 이 샘플을 못 만드는데 이게 오링이 왔는가 지금? 다음 주 오늘 아니면 수요일 날 온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우리 백금이 들어가 있는 YMBC가 그냥 엄청나게 좋은 시료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사실 오늘 폴리 트라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폴리트라이 했어요? 네, 했는데 그 밑에 그 카파가 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플레이트를 바꿔서 해볼까.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이 옛날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또 이상하게 카파가 조금 묻어서 나오는 것이 조금 양을 작게 해서 좀 더 커런트를 덜 올려서 해볼까 지금 뭐 생각 중이고, 카플레이트 바꿔서 해볼까 생각 중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지금은
지금은 이게 스페시픽 힛을 재는 거니까 이게 벌크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결점을 가지고서 재면 이제 더 좋겠지. 왜냐하면 방향성까지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단결점을 가지고 스페시픽 힛을 한번 앵글까지 바꿔가면서 재면 아주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HD 하는 사람들이 도연진 이성기를 가지고 이 시그리스트를 가지고 투갭 슈퍼컨덕터를 여기도 이제 나는 이게 투갭 슈퍼컨덕티비티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 투선이 있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변절도 잘해요. 투갭 슈퍼컨덕터라고 할 때는 디에이브 슈퍼컨덕터인데 나도 이거를 설명을 할 때는 투갭 슈퍼컨덕터가 잘 되고 저거를 설명을 할 때는 디웨이브 슈퍼컨덕터 뭐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아주 이제 감을 이렇게 잘 잡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응?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트리움 니클 보론 카바이드에 관한 것들은 아주 좀 심도 있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뭐를 했느냐면 TB 페르미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TB 페르미온 중에서도 프렉시디움, 그 다음에 오스미움이 들어가 있는 안티모니의 12짜리. 이게 이제 또, 이게 슈퍼컨덕터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슈퍼컨덕터예요. 이거는 말이지, 이 TC가 2K 정도밖에 안 돼. YMBT는 16K인데, 이거는 2K 밖에 안 되지만, 내 생각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미움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오스미움이 이게 독인지 바나나인지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어. 이게 오스미움이 어때요? 이게 마시면 다 중금속은 다 마시면 다 독이야 사실은. 네. 옥사이드가 유명하죠? 근데 다는 아니라 특히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OSO, 뭔가 해서. 옛날에 사람 죽이는 데서 많이 깼어요. 오스미움이. 예. 그래서 우리 그때 실험할 때 우리 오스미움 샀을 텐데. 있어요. 응. 메탈도 옛날에 있고요. 여기 옥사이드. 포타슘 오스메이트 이거 만들었었거든요. 저런 파이로클로. 그거 써. 네. 베타 파이로클로. 근데 뭐 잘못 만들었지. 근데 볼륨 프랙션이 10%보다 낮아가지고. 몇 개 만들다가 이거 하여간에 좀 조사를 해봐가지고 이것도 2K 초저버쯤인데. 그 다음에 우라늄에 칼라디움에 2에다가 알루미늄 3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생각에는 이것도 안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내 생각에 우라늄은 아마 우라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 우라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마음대로 사가지고 이게 원자탄 만들고 그러는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플루토늄이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플루토늄이 이제 문제를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은 생각할 때 3D 아나이소트로픽 슈퍼컨덕터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SAV 슈퍼컨덕터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S웨이브가 아니라 3D 슈퍼컨덕터예요. 여러분들 그 2D 슈퍼컨덕터를 보면 세륨 코발트, 인디움 5, 내가 FF 에로스테이트가 올해라 이제 FF 에로스테이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제 다룰 텐데 FF 에로스테이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세륨 코발트 인디움 5는 상당히 2차원적인 그런 시료예요. 세륨하고 세륨층, 코발트층, 세륨층, 코발트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예,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2차원적인 이 추전 도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FF 에로스테이트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FF 에로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쿠퍼 페어가 있으면은 하나가 업이고 하나가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페어를 해주는데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센 거를 이제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좀 더 안정화되고 이거는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K이고 이게 마이너스 K가 되면 이거는 이제 안정이 돼 있고 이거는 점점 이걸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K 플러스 Q가 되고 하나는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Q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갭이 이렇게 S웨이브 갭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의 Q 닷 R 또는 이 데이터 제로에다가 익스포넨셜의 코사인의 뭐 QR 이런 모양을 하게 돼가지고 모듈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갭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은 FF 에로스테이트의 그 베이직 한거가 되는데 그런데 이 FF 에로스테이트를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일어난 사람이 이런 컴파운드에서 나올 거다. 저런 컴파운드에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컴파운드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세리움 코발트 인디 5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미국 물리학과 같은 데 가면은 FF 에로스테이트가 탑픽이에요. 자, 그래서 FF 에로스테이트가 처음 보인 세리움 코발트 인디 5는 이 2디멘셔널 슈퍼컨덕터고 그 다음에 오가닉 슈퍼컨덕터 이거 EDT, TTF, CUN, NCSA2 이것도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오가닉 슈퍼컨덕터예요. 이 오가닉 슈퍼컨덕터인데 이거 굉장히 2디멘셔널 슈퍼컨덕터고 이게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잘 떨어져. 물론 비스무스처럼 그렇게 이게 잘 클리빙이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놓고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한 층을 이렇게 떨어낸 다음에 층 하나를 놓고서 스포컨덕티비티 거기에다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거를 이제 하려고. 근데 이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 단결점을 구하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결점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좀 알아보거나 좀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 시도가 이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라늄에 팔라디움에 2 알루미늄 3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스트론시움 루세나이트 2온 4 이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C 그 구조하고 이게 란타늄 2 CU5하고 이제 비슷한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리 대신에 루세늄이 들어가고 LA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건데 이것도 거의 한 2K 정도에서 이제 슈퍼컨덕티비티를 만들어내고 요 단결점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낸 사람이 마이너 아저씨가 이 단결점을 이제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가지고 이 교토 대학에서 엄청나게 크나큰 업적들이 이제 나오는데 마이너 아저씨가 마이너 아저씨 우리가 이제 불렀었지. 그래서 마이너 아저씨가 어디에 왔었지? 무주에 나타났었죠. 마이너 아저씨가 무주에 와가지고 스키도 타면서 마이너 아저씨 이렇게 와가지고 참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 이러면서 자기네 나라도 그 스키장에서 컨퍼런스를 종종이 한대요. 한국도 또 스키장에서 컨퍼런스를 종종이 하고 그 나라가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본은 여름에 열고 한국은 겨울에 열어가지고 자기네들 스키장에서 열 때마다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고 우리는 이제 스키 타고 마이너 아저씨가 이게 투혼포 시료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 뭐 맞추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
바로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공경대학의 그 아저씨가 누구지? 그 마이크로웨이브 하는 아저씨. 마에다. 공경대학의 마이크로웨이브를 해가지고 초전도 슈퍼컨덕터의 플라즈몬을 슈퍼컨덕팅 플라즈몬을 이렇게 공부를 했던 마에다. 이 마에다가 비스무스 초전도 처음 만들었던 그 마에다. 내 생각에는 되게 잘한 사람인데 바람 좋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마추다는 말이야. 마추다는 웬만한 게 다 non SWave. 조금만 이상하면 다 non SWave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렇게 YND 있어요. 로테이션 N, Y2, B2C 같은 것들도 이 사람 말이지. 이거는 굉장히 아나이소트로피가 S웨이브 스포컨덕터다. 이 사람은 이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심플한 S웨이브는 다 아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오가닉 스포컨덕터 BDT, TTF, 그 다음에 CU의 NCSF, 이것도 티피컬한 S웨이브 스포컨덕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D웨이브 스포컨덕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마그네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김영진이 옛날 학생이었을 때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게 하이피스 스포컨덕터도 이게 D웨이브 스포컨덕터다라고 지금 거의 생각하고 있고, 세륨이라든지 CU2의 이게 다 어느 계통이냐면 펜피르멘 계통인데 이것도 이제 D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륨 코발트 인디움 5도 세륨 코발트 인디움 5도 지금 D웨이브 스포컨덕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세륨 코발트 인디움 5의 그 컴파운드들은 지금 주문이 들어갔죠? 거기도 다 됐나? 그 에임즈 중에도? 에임즈 아직 안 나왔는데. 에임즈 그때 알파만 알아보고. 알파만. 에임즈에서 퓨리티가 더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게 4나인 것 같습니다. 4나인짜리, 왜냐면 세륨 코발트 인디움 5에서 FF 스테이트가 나타나는데, 깨끗하면 더 깨끗한스러우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륨이 4나인이죠, 거기서. 예. 세륨의 4나인을 한번 컨택을 해가지고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이 마추다 아저씨는 말이야, 다야, 다. 팔라디움, 이것도 뭐, 하여간에 이게 D가 아닐까? 의심은 가지만 하여간에 보통 사람은 이렇게 S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고 D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라늄의 RU2, SI2도 이제 이렇게 되고, PU의 코발트의 이거, 플루토늄의 코발트의 RU5, 이게 박문규 아저씨는 여기서 이론을 해가지고 로살라모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플루토늄의 18K 초전도 쓰는데, 이거 플루토늄의 코발트 발륨 5 이거 가지고서 실험을 하면, 일단 플루토늄이니까 이게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옆방으로도 못 가요. 옆방으로 가져가려면 원자탄 만들까봐 옆방으로 가져가려면 스페셜 퍼미션이 됩니다. 옆방으로 안 가져가는 대신에 벽을 허물면 돼요. 벽을 허물어가지고 이제 벽을 허물면 옆방으로 갈 필요 없잖아, 그지? 같은 방에서 실험해야 돼. 자, 그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다 스핀 그래도 싱글렛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S웨이브라든지 D웨이브 같은 것들은 다 스핀이 어떻게 되느냐면 스핀 싱글렛이다.
그런데 스피드 싱글렛인데 스트론시움 루세늄 플러스 그건 안 썼지? 그거 썼나? 근데 이게 P웨이브다 그러면은 스핀 이게 트리플렛이 이제 되고요. 여기에서 말이지, 여기에서 두 개의 입자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면은 이쪽에서는 P웨이브는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면 자, SD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이제 플러스고 스핀 싱글렛이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토탈 두 개를 이렇게 바꾸면 페르미온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게 되는 거 맞지? 그치? P웨이브인 게 여기가 마이너스고 스핀 트리플렛은 항상 시메트릭하잖아. 스핀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토탈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스트론시움 이거를 보면 스핀 트리플렛이잖아. 스핀 트리플렛. 그래서 만약에 나이트 시프트라든지 티어 메이저먼트 뭐 이런 거는 이 스핀 싱글렛하고 우리 보통 원오버 티어 메이저먼트를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말이지. 이거는 그냥 뚜뚜뚜뚜예요. 뚜뚜뚜뚜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놈을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이렇게 된 놈하고 이렇게 된 놈이 있는데 이렇게 된 놈을 이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된 거거나 이렇게 된 거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게 돌아가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TC를 넘어서면서 변하는 게 없는데 이 싱글렛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싱글렛인 경우는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놈은 마그네틱 필드 한번 걸어줘도 돌아가질 않아요. 그죠? 이쪽은 이제 돌아가. 인수가 그렇지. 자, 여기 지금 이게 일렉트론들이 뭐 이런 뭐 업다운 이런 놈들이 논일고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SWave 스포 컨덕터는 온도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되냐? 필드를 돌아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필드 방향하고 같이 가니까 마그네틱 서세티빌리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요. 그래서 필드를 걸어주면 요 놈은 괜찮지만 요 놈은 바뀌려고 이제 막 아우성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오버 T1 같은 것들을 이렇게 메이저를 하면 무언가가 이렇게 이게 바뀌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온도가 딱 내려가 가지고 쿠퍼피어가 형성이 되면 쿠퍼피어가 형성이 되면 이게 토탈이 얼마가 되느냐면 제로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 거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하고 위하고 엄청나게 이제 변할 거다. 그래서 S웨이브 스포 컨덕터는 뭐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P웨이브 스포 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이런 놈들이거나 이런 놈들이었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런 놈들이거나 요런 놈들이다 이게요. 이거 움직이고 이거 안 움직이고 이거 움직이고 이거 안 움직이거든.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거나 이렇게 있는 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가지고 TC를 지나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트리플렛 스포 컨덕터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티어 메저먼트 같은 것들을 하면은 저나이트 메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리플렛 스포 컨덕터나 싱글렛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D웨이브 스포는또 이렇게 스핀 업다운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D웨이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스핀 싱글렛이에요. S웨이브하고 D웨이브는 스핀 싱글렛이야. 왜냐하면 D웨이브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S웨이브는 0이고 D웨이브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2고 P웨이브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이에요. 1인 놈은 이렇게 딱 하면은 마이너스 1만 돼가지고 바뀌는데 0이나 2는 두 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S나 D는 돌리면 바뀌는 게 없어. 그럼 다시 이렇게 보죠. 자, S 웨이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응?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갭이 있어요. 갭을, 이게 플러스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냥 이놈이 이쪽으로 오는 건데, P 웨이브는 어떻게 되느냐면, P 웨이브만 이렇게 플러스. 180도 이렇게 바꿔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사인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D웨이브는 어떻게 되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180도 돌리면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비탈 파트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꿨을 때 변화가 없고, 스핀 파트가 마이너스 1만큼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스핀 파트는 스핀 싱글렛이에요. D웨이브인 경우에는 이게 스핀 싱글렛인데, P웨이브인 경우에는 스핀은 트리플렛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스핀 트리플렛으로 표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 헬륨3 같은 것들이 스핀 트리플렛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스트론시움하고 그 다음에 카퍼 옥사이드로 표시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자, 스트론시움하고 카퍼 옥사이드로 표시가 되는 물질에 있는데, 이게 뭐 이게 214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 뭐가 있느냐면, 이게 원 그림은 이제 다시 그려보면 그래가지고 스핀 레더 시스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것도 있고, 스핀이 레더가 풀레그 레더, 스릴레그 레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왜냐하면 CU 오토 플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인피니티로 2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큐프레이트 슈퍼컨덕터의 베이직 구조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레더만 있어요. 요 두 개만 있고, 그렇죠, 세 개만 있고. 그래서 이 스핀이 풀레그 레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스핀이 2분의 1의 물질이 2분의 1이고 또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른바 어떤 물질하고 똑같아지느냐 하면은 스핀 갭이 있는 할데인 갭이라는 거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세 개가 있으면은 갭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2분하고 5도에 따라서 이 스핀의 성질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이제 이 스핀 갭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스핀 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게 하이프레셔로 찍었나 그랬더니, 샘플을 만들어서 프레셔를 가하면은 초전도가 되는 물질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은 14, 24, 41 물질. 이 스트론스의 14, 24, 41 이 물질을 보면, 이 물질은 이 압력을 가하면 초전도체가 되고, 거기다가 이 칼슘을 조금씩 이렇게 도핑을 하면, 칼슘을 도핑을 하니까 됐나, 뭐 칼슘을 도핑했더니 슈퍼컨덕터가 약하잖아. 칼슘 도핑해서 슈퍼컨덕터가 됐네. 이 컴파운드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른바 텔레폰 컴파운드라고 그러나? 텔레폰 컴파운드라고 그러나? 우편번호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텔레폰 컴파운드가 텔레폰 컴파운드. 이제 전화 걸 때 옛날에는 국번 14번에다가 2441 이렇게 이런 거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컴파운드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몇 년 전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텔레폰 컴파운드. 그래서 14, 21, 41 그래가지고 그 컴파운드 이름을 그냥 텔레폰 컴파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름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14, 21, 22, 42. 14, 24, 41은 잊어먹어도 컴파운드가 스트롱스팅 리스트님, 그 다음에 카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보통 112나 뭐 214나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14, 24, 41이 되니까. 그런데 그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복잡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홀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초전도가 나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꽉 누르면 초전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이름을 딱 붙였는데 텔레폰 컴파운드. 텔레폰 맞을 거야. 아니 영어로는 텔레폰 컴파운드라고 지금 기억이 나고 한글로는 우편번호 컴파운드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말이지. 아니 내가 이거 몇 년 전에 되게 공부 많이 했거든. 아 그 다음에 프레시디움, 오스미움, SP 그것도 스핀 트리플렛이 아니냐. 네. 프레시디움, 오스미움, 그다음 안티모니 이것도 된다. 그 다음에 UPT3도 지금 생각에는 UPT3도 이게 스핀 트리플렛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라늄 베릴륨의 13도 그렇고 UPT3를 이 슈퍼컨덕터를 처음으로 이건 것 같아. UPT3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스테글리하고 우라늄 베릴륨 13인가 우라늄 베릴륨의 13인가 뭐 이건가 그때 그 거의 같이 만들어냈던 사람이 스튜어트도 크랙 스튜어트도 이거 만들어낸 거라는데 가물가물해요. 누가 어느 컴파운드를 만들어냈는가 이게. 이 그렉 스튜어트는 여러분들 본 적 있죠? 그렉 스튜어트는 이렇게 추측을 했어. 그래서 헤비페르미엄에 관해서 7시간을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갔던 그 아저씨가 그렉 스튜어트. 그래서 이 스티글리는 이 아저씨는 3D 아마 만들어낸 것 같은데 스티글리가 헤비페르미엄에서 슈퍼컨덕티비티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서 아마 이게 그렉 스튜어트는 조금 후에 발견을 했을 거예요. 스테글리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서 이제 뭐하고 다니냐면 강연하러 다니고 이 사람도 이제 가을 만드는 전화기업 기업이라고 스테글리 만난 적 있지? 아, 이 문제네 현수가 스테글리 만난 적 있지? 그 맥주 먹고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비엔나에서 스테글리가 비엔나에서 강연했었잖아요. 그지? 스테글리가 10월 달에 이제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연하기로 했으니까 스테글리가 어떻게 생겨나 계신지 한번 가서 봐요. 자, 그 다음에 트리플렛 슈퍼컨덕터의 하나의 예로서 이것도 아마 그거 되지 않을까 아닐까 그럴까 뭐 이렇게 하는 이것도 이제 오스미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물질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게 다들 이게 K가 거의 2K 슈퍼컨덕터야. 2K 슈퍼컨덕터. 그래서 헤비페르미엄이면서 온도를 낮추다 보면 슈퍼컨덕티비티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2K. 이제 2K 정도면은 우리 이제 다이멘션이 대체가 있으니까 가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내리는데 6개월, 그다음에 백큐um 찾는데 2년 이러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할 만해요. 옛날에 이렇게 그래서 다른 실험실도 이렇게 보면 옆 실험실은 그냥 우리 실험실이나 옆 실험실은 그냥 팍팍팍팍팍팍팍 나가는데 거기는 뭐 거의 뭐 조개수 4개를 넣어서 2개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로우 템퍼레처 울트라 로우 템퍼레처 공부를 하면 했었어요. 시간은 많이. 왜냐하면은 그 진공 잡는데 콜드 리크 잡고 그러는데 1년 2년은 뭐 그냥 탁탁 이렇게 다 지나가요. 그런 게 남들이 보면은 온도를 엄청나게 내리고 울트라 콜드 울트라 템퍼레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최첨단의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또 이렇게 뿌린 다음에 빵꾸 났나 안 났나 그리고 사실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사실은 그 일하는 거나 자전거 바퀴 빵꾸 나가지고 구멍 창내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자전거는 구멍 차는데 굉장히 빠른데 물에다 넣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뽀글뽀글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이거는 보글보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기다가 헬륨 가스를 쫙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거꾸로 된 데에서 이걸 빨아가지고 그 헬륨 가스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게 미끄럽게 하란 말이야. 미끄럽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멍이 있으면 여기다 헬륨을 딱 뿌린 다음에 여기서 말이야 펌프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헬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 바퀴는 어떻게 되느냐면 물속에다 넣은 다음에 거꾸로 이 안에다가 이제 바람을 쫙 넣고서 보면은 여기서 뽀글뽀글 구멍이 나오는 거 원리가 서로 반대예요. 하나는 여기는 이제 들여보내가지고 알아가지고 구멍 알아내고 여기는 이제 빼내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현대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이면은 5분이면은 다 구멍을 알아내는 데 비해서 거의 6개월 이제 한 2년 걸려서 구멍 하나가 없다. 구멍 하나가 온도만 내리면 구멍이 생겨날 때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다 뜯어가지고 버리고 세로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S웨이브냐 P웨이브냐 이런 거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스페시픽 히트라든지 뭐 하여간에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를 로우 에너지 엑스텐션의 방법으로 알아내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하게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엑스텐션이 어떻게 되느냐 S웨이브 스포컨덕터인 경우에 여기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인데 근데 이게 갭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제로부터 갭까지는 아무런 스테이트가 없다가 갭 위에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S웨이브 스포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요거보다도 여기가 상당히 이렇게 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서멀리 익사이티드 돼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T 오버 델타 익사이티드 돼가지고 넘어가는 놈들은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델타 오버 T 이런 모양으로 하더라. 그래서 서멀 프로퍼티에 의한 엑스텐션에 의해 가지고 이 물리들이 있지. 자, 이런 S웨이브 스포컨덕터는 이게 열을 전달을 하질 않아요. 열 전달이 어떻게 되냐면 열 전달이 왜냐면 이제 온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열을 전달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지금 갭이 있잖아, 그치? 갭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굉장히 쿨한 사람인데 말이지. 이 사람을 이게 열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열을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열을 전달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걸 움직여야지 서멀 콘덕티비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멀 콘덕티비티가 안 나와. 왜냐하면은 익사이티드 안 되니까 갭이 있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게 갭이 있어가지고 서멀 콘덕티비티가 이제 S웨이브 스포컨덕터에 이제 제로가 돼요. 그런데 S웨이브가 아니라 갭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서멀 콘덕티비티가 이게 나타나니까 이 서멀 콘덕티비티를 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서멀 콘덕티비티를 재는 게 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스페시픽 히트를 잰다 하고 서멀 콘덕티비티를 잰다 그러면 서멀 콘덕티비티가 내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0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좋아. 근데 어떤 것들은 뭐냐면은 백그라운드가 이만한데 예를 들어서 S웨이브냐 그렇지 않으면은 T웨이브냐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금 코딱지만큼 더 붙은 것이 시그널로 나오면 백그라운드가 워낙 크면은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기만 하면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이게 해석이 굉장히 쉬울 텐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서멀 콘덕티비티 이 S웨이브 갭이냐
뭐 D웨이브 갭이냐, 뭐 P웨이브 갭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소말 콘덕티비티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갭이 있는 경우하고 갭이 없는 경우, 갭이 있긴 한데 보통은 다 이렇게 갭인데 근데 요런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에너지가 들지 않는 노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노드라고 해요. 노드가 있는 경우에 하고 노드가 없는 경우하고 이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온도가 0만 넘었으면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물리량들이 되게 T의 N승이 이렇게 비례하게 되고 저쪽에서는 익스포넨셜에 어떻게 되냐면 델타 오버 T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를 보면 왜 이렇게 이게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게 델타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델타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제로 있는 놈하고 델타 있는 놈하고 이제 같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제로 있는 놈에서는 여기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이쪽을 결정을 해주고 이 뾰족한 부분은 어느 쪽에서 하느냐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페시픽 같은 것들을 보면은 CFT를 보면 이게 이제 T가 쓰면 되고 NMR을 보면 NMR이 어떻게 되냐면 T의 3승이 돼요. T의 인버스가 어떻게 되냐면 T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뭐냐면 엑스테이션 뎁스 비교하실 건데 또한 이렇게 갭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내려면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갭이 있어. 지금 여기 지금 갭이 있는데 근데 S웨이브 갭하고 베리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 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게 다 이게 플러스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이렇게 거의 말락말락하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웨이브라고 그러면 S웨이브라고 한다고 했죠. D웨이브인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D웨이브 갭인데 근데 여기다 임퓨어리티를 주면 S웨이브 갭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갭이 이제 뚜렷한 갭들이 이제 붙어 나가요. 임퓨어리티는요. 그런데 이제 D웨이브 스포 컨덕터는 이게 임퓨어리티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플러스가 더 커지고 마이너스가 작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비해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뚱뚱해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는 항상 노드 포인트들이 이제 존재해가지고 임퓨어리티 같은 것들을 넣으면 그러면은 이게 S냐 그렇죠 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확실하게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퓨리티를 넣어가지고 이제 슈퍼컨덕터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특히 임퓨리티를 넣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임퓨리티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0으로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지금 뭐 심지어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건 0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스테이트가 임퓨리티에서 임퓨리티까지 나타나고 이 D웨이브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서 0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0으로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임퓨리티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한 사람이 그 아주 시간이 누구냐면 사울레스입니다. 4개 달리시. 그다음 일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임퓨리티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물리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S웨이브 갭이냐 그렇지 않으면 D웨이브 갭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S웨이브 스포컨덕터인 경우를 보면 여기에 지금 초전도체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 점점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어주면 초전도체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마그네틱 필드 걸려있는 부분은 노말이고 여기는 노말이고 여기는 스포컨덕터고 노말이고 스포컨덕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걸어주면은 결국은 HCP가 돼가지고 모든 게 이제 다 노말이 되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적어도 볼텍스 코어는 노말이기 때문에 이게 스페시픽 히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스페시픽 히트에 이걸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H 의존성을 해보겠어요. H를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서 적어도 어느 부분은 확실히 노말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거기에 코어 부분은 자꾸만 노말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코어의 개수는 H 필드의 개수하고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이게 그 스페시픽 히트이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시픽 히트의 노말인 경우에는 스페시픽 히트이 노말인 경우에는 이게 이 스페시픽 히트이 어떻게 되죠? 노말인 경우에는 이게 감마 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페시픽 히트를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T에도 비례하지만 이게 감마가 있는데 H 함수인데 감마 H가 뭐에 비례하냐면 H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노말코, 적어도 노말코. 자, 스페시픽 히트를 온도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고 재면은 익스포넨셜한 비헤비어가 나오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T 이퀄 제로 리미트에서 이 감마가 H 함수를 이렇게 표시해봅니다. 그런데 D웨이브라든지 이게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미케니즘에 의해 가지고 노드가 있으면 다른 미케니즘에 의해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 이전성을 가지게 된다. 자, 노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볼텍스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볼텍스가 있으면 그 주위에 뭐가 흐르느냐면 슈퍼커런트가 이제 흐를 거예요. J라는 게 이게 슈퍼커런트.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으면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놔야 되는 게 마그네틱 필드하고 슈퍼커런트는 항상 어떤 방향이냐면은 항상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지금 D웨이브 스포컨덕터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짠 해가지고 이 D웨이브 스포컨덕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어줬어요.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어디다 걸어주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XY 플레인이잖아. 마그네틱 필드를 G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준 거야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를 G 방향으로 걸어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러면 감마 H가 마그네틱 필드를 G 방향으로 걸어주면 감마 H가 이제 루트 H가 이렇게. 그래서 H냐 루트 H냐에 따라 가지고 H냐 루트 H냐에 따라 가지고 노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C 방향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줬다. 평면 방향으로 이렇게 걸었지. 마그네틱 필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는 자세히 보자 하는 거죠. 마그네틱 필드를
어느 방향으로 벌어졌느냐면 이게 AB 방향으로 벌어졌어요. AB 방향은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노드가 있는 그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 가지고 몇 도로? 60도가 되는 그 방향으로 뭐가 흐르느냐면 이제 슈퍼커런트.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슈퍼커런트가 이제 흐르면 쉴딩 커런트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렇게 쉴딩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한쪽은 예를 들어서 쉴딩 커런트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냥 S웨이브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뭐가 이렇게 있느냐면 이렇게 돌아가잖아. 돌아가면은 이놈이 움직이게 되지.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움직이게 되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놈이 이 앞에서 보면 요 놈은 앞으로 오고 있고 저놈은 뒤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도플러 효과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볼로빅이라는 사람이 도플러 효과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볼로빅 이펙트라고 그래요. 볼로 이펙트. 그래서 이 볼로빅 이펙트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경우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은 경우에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기 전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슈퍼커런트의 방향하고 이 지금 이 웨이브 벡터의 방향 해가지고 요만큼이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 자, 마그네틱 필드를 지금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자, 여기에 K 콜체가 모멘텀이 이제 페르미 서페이스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페르미 레벨 그려놓은 거니까 가운데부터 이렇게 차가지고 점점 이렇게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 K 콜체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보면 이 점이 어떻게 되는 점이냐면 이 놈이 이른바 K라는 거예요. K. 페르미 서페이스 이렇게 그려놓고 원점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K값 얼마냐 그러면 이게 그 K값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K값이에요. 노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K가 된다. K가 되는데, 아까 뭐였지? 슈퍼커런트는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 가지고 몇 도로 흐르냐면 90도, 그지? 여기서는 어느 쪽이냐면, 잠깐만. 이거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린 거고, 저거는 모멘트 스페이스에서 그린 거예요. 90도는 되는데,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뭔가 하여간에 이 노달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디웨이브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이 볼로빅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느냐면 이렇게 또는 옆으로 왼쪽으로 오거나 오른쪽으로 이게 시프트해요. 포지션만 옆으로 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D웨이브인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가지고 갭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쪽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강해지면 그놈이 영역이 커지는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그 모양은 계속해서 이 D웨이브 같은 데서는 이 모양은 유지를 한다. 그래서 볼로빅 이펙트를 안만 넣더라도 갭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노달 포인트에 흐름이 이 K 스페이스에서의 노달 포인트에 옆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볼로빅 이펙트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자.
평소에 모르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금방 알게 돼요. 학생들 앞에서 창피당할까봐 인느라고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지. 지금 어느 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지?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지. 지금은 그거 아니라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다고 하면 생각해요. 자,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어. 그러면 자, 여기부터 자, 마그네틱 필드가 어느 방향으로 걸려 있느냐면 노드 포인트 방향, 노드 방향으로 걸려 있고, 조금 전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어디 방향으로 걸려지냐면 갭이 제일 큰 방향으로 이제 걸어졌어요. 둘 사이의 각도는 뭐냐면 45도라. 자, 이렇게 걸어졌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이 K가 되지? K 방향 그거죠? 근데 마그네틱 필드 방향에 대해 가지고 몇 도로? 슈퍼커런트의 방향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90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커런트의 방향이 이쪽이요. 자, 두 개가 몇 도를 이루고 있느냐면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0이 나와. 그래서 이쪽은 no change야, no change. 어디? 여기도 no change야, no change. 여기 얼마가 되느냐? 어? 여기? K는 이건데. K는 이건데. 이게 지금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90도지, 그지? 그럼 이게 yes change야. 이게 몇 도 차이 나지? 이게 0도거나 180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yes change 얼마? 코사인 몇 도? 0도 아니야? 0도라고 하자. 180도나 0이니까. 그러면 이건 1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도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1만큼 되고. 볼로빅 이펙트에 나와가지고 V의 크기, 그 다음에 K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1을 곱한 게 돼요. 양쪽에다 1.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얼마였죠? 이 차이가? 몇 도 차이가 났었지? 45도 차이가 났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인데 그게 몇 개가 있느냐면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면 2 루트 2의 차이가 나는가면 이쪽에서는 얼마의 차이가 나냐면 그런 게 2개가 있으니까 차이가 2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볼로빅 이펙트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무빙하는 것이 하나는 2만큼 차이 나고 하나는 2 루트 2만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놈의 무브가 이놈이 옆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이제 영역이 커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그 영역이 하나는 2루트 2만큼 가고 하나는 2만큼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90도만큼 변했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량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폴드 시메트리를 지켜야죠. 0도와 0도 그 다음에 90도 180도 마그네틱 필드는 270도 360이라고 이렇게 0하고 45도는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나. 그 다음에 90도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180도까지 가는 동안에 꼭지점은 하나, 둘, 셋, 90에서 하나 나고 90에 하나 더 나고 180도 하나 나고 270에 360. 4폴드 시메트리가 이렇게 자, 그리하여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앵글에 따라서 B라는 앵글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딘스티 오브 스테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4폴드 시메트리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 스페시픽 히슬 제도 4폴드 시메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 히슬 제도 파이에 대해서 4폴드 시메트리가 나와요. 4폴드 시메트리. 그 다음에 모두 4폴드 시메트리가 나오느냐면은 서머 컨덕티비티도 이제 4폴드 시메트리가 나오고 모든 게 이제 4폴드 시메트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볼로백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S웨이브 스포컨덕터는 전혀 안 나타나는데 D웨이브 스포컨덕터에서는 폴드 시메트리가 투폴드 시메트리는 가끔 나타나.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성분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성분, 이렇게 선되는 성분들을 가끔 좀 나타나는데 이거는 샘플을 만들 때 샘플 아주 동그랗게 만들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에이지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투폴드가 나타나니까 투폴드가 나타나면은 S도 투폴드가 본래는 안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D도 투폴드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면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응? 이게 투폴드가 있느냐 없느냐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게 D웨이브 스포컨덕터냐 아니면 S웨이브 스포컨덕터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스페시픽 hit을 재가지고 포폴드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보려면 볼로백 이펙트를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카즈미 마키 아저씨도 이거 상당히 많이 있고, 탈마의 아저씨, 피터 탈마의 아저씨. 제주도에서 봤잖아요, 그죠? 재혁아, 네. 탈마의 아저씨 생각나는가? 아, 네. 어떻게 생겼지? 좀 늙으신 외국인 아니세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애들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산타 할아버지라고 했더니 제가 탈마이언이니까 외국인 아니냐고 물어보네. 좀 나이 드신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아니냐고 물어보대. 응? 야, 외국인이지. 탈마이언가 외국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캐나다. 캐나다. 또. 왜 또 물어보냐면 정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노르웨이. 야, 노르웨이. 아니, 어저께 노르웨이하고 축구했나? 어제 했나? 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노르웨이가 떠오르는 거야, 이게. 응? 노르웨이 아니지. 응? 토고? 토고. 독일. 탈마이 아저씨 독일 아저씨예요. 여기 막스 플랑크 스투트가르트에서 탈마이가 스투트가르트에서 왔었던가? 트레스텐이었던가? 드레스덴 맞아. 탈마이 드레스덴. 오다가와 나카이 그런 사람들은 내 잘못 들었네. 벡터. 자, 그래서 이제 폴드 시메트리만 있으면 이제 이게 D웨이브냐 S웨이브냐 뭐 이렇게 하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되면은 폴드 시메트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폴드 시메트리가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나 메더드서 그 폴드 시메트리가 있는데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로 된 것도 포폴드 시메트리가 있다 이게. 근데 여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이제 레졸루션의 차이인데 이렇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YMBC가 D웨이브 스포컨덕터다라고 주장을 한 게 이제 투선 이제 스페시픽 히트 데이터에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맞추다지? 오늘은 75분 강의가 아니라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이게 뭐냐면 서머컨덕터 피트를 재가지고 이게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아티피셜해요. 왜 아티피셜하냐면
이게 어떻게 뭐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포폴드 시메트리를 가지면서 여기는 왕창 크고 여기는 그만큼 달락달락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아티피셜해요. 근데 요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S 플러스 G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S 플러스 G를 그려보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카즈미 마키가 카즈미 마키 그 다음에 배경 원 이런 배경원 아시죠? 배경원이 이제 이쪽을 주장해요. 그 앞에 가서 D라 그러면 이제 팍팍팍 뛰어요. 마츠다 앞에 가가지고 이제 D라 그러면 마츠다도 팍팍팍 뛰어요. 마츠다는 처음에 S 플러스 G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다가 아 이게 뭐 G라는 게 그렇잖아. S에다가 그 다음에 P에다가 D, F, G 이렇게 이게 저기 이렇게 끝에 있는 놈 말이야. 앵겔라 모멘타 이렇게 큰 놈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끌고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느 날 S 플러스 G라고 했던 거를 이렇게 S 플러스 G일 거다. 마키가 있으니까 무조건 따로 하다가 어느 날 마츠다 아저씨가 후회를 하고 아이소트로픽 S웨이브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고쳐내고 그래도 이제 마키 앞에서 얘기할 때는 S 플러스 G거나 아나이소트로픽 S다 뭐 이렇게 하고 마키 없으면 아나이소트로픽 S다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저거 구분이 안 되나요? 아까 임퓨러티를 넣으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디테일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디서 디테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이게 2차원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는 2차원으로 잘랐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3차원으로 갈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응? 이거를 그냥 잘랐을 때는 그렇지만 C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동그란 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냐? 이건 완전히 2차원적이잖아, 그지? 위아래는 어느 면을 잘라도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하는데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냐? 이렇게. 이런 모양이야. 이게 럭비공을 4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모양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기가 되게 힘드네, 잘. 여기서 그거를 보면 모양에 따라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도 4폴드 시메트리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이제 4폴드 시메트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잘 그렸지? 자, 처음에 나온 게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야. 대리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S 플러스 G. 맞아, S 플러스 G야. 아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거 있지? 첫 번째 나온 거를 보면, 이게 4폴드는 있는데, 노드가 하나도 없죠? 노달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노달 포인트가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포인트만 가지고서는 사인이 변할 수가 없어. 그지? 포인트만 가지고 사인은 변할 수 없어요. 사인을 변하려면은, 사인이 바뀌려면은, 라인이 있어야 사인이 바뀌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누르는데 한 점이 0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한 점이 갔다 0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놈 왼쪽에 있는 놈 사인이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가 되고 라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라인 노드가 있는 두 번째 거는 라인 노드가 있는 두 번째 거는 라인 노드. 자, 라인 노드가 있는 거는 사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사인이 라인 노드가 있는 경우는 이제 D라든지 이거는 D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 노드가 있는 거, 포인트 노드가 있는 거는 둘 다 포폴드 시메트리가 있는데 아나이소트로피 S 웨이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라가지고 보면 두 개가 다 그 모양새가 비슷하지만 잘라가지고 보면 모양새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걸어주자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면 두 개가 이게 보여주는 그 모양새가 이제 비슷한데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를 평면 쪽에다가 걸어줘가지고 돌리질 않고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하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평면에다 걸어줬다가 뚜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C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모양이 굉장히 달라져요. 여기는 이게 라인 노드가 있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냥 라인 노드 그 모양새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바뀌는데 포인트 노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어디를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은 요 점을 뚫고 지나가니까 제로 포인트, 제로 에너지 그거를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한참 가다 보면은 갭이 굉장히 큰 갭이 나타나는 그 모양새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지? 자, 왼쪽 거는 각도를 바꾸면 각도를 라인에다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다음에 그거를 돌려버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돌려도 변화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맞는가를 알아내려면 그러니까 아까 같이 평면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돌려가지고 한 실험에다가 플러스하기를 마그네틱 필드를 평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 방향으로 다시 돌려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니까 아하 그러면 실험을 할 때 마그네틱 필드를 이 평면에서부터 돌려가지고 C 방향까지 이제 돌려보자. 그게 이제 베이직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아나이소트로픽 S 웨이브가 이렇게 되더라. 또는 S 플러스 G도 이제 그래요. S 플러스 G 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S 플러스 G가 아나이소트로픽 S하고 이게 비슷해. S. 그 다음에 이거하고 굉장히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D 웨이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D 웨이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변화를 시키는데 D 웨이브인 경우에는 변화를 시키는데 이게 not much change. 이게 아주 변화가 많아요. much change. S 플러스 G하고 아나이소트로픽 S하고 그렇게 다르냐? 그러면 다르지는 않아 사실은. 적당히 잘 조절해가지고 S 플러스 G가 항상 이 S는 항상 0보다 크고 G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막 되는데 이거의 매그니튜드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매그니튜드가 맥시멈 매그니튜드가 같으면 항상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 플러스 G, S는 뭐냐면은 갭을 만들어주고 G는 갭에다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줘가지고 0으로 이렇게 가는 이것저것에다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려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이 평면부터 시작해서 C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이 저자예요, 이 아저씨. 난 맞자만 들어가면 말이지. 맞주다. 그래가지고 나 자꾸만 써야 돼. 왜냐면 말이야, 요즘에 가가지고 맞주다. 마에노. 뭐냐, 아까 또 얘기했지? 마에스트로. 맞주다. 마에다. 마이다. 마에다 맞죠? 실험하는 거. 마에노가 이 사람들 자꾸 내가 싹 갈려. 얼굴은 생각이. 맞추다야, 이게. 맞추다 아저씨는 어떻게 되냐면, 맞추다 아저씨 밑에 있는 그 젊은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자와가 있어. 이자와. 우리하고 동생이 같더라. 이씨가 뭐야? 이 아저씨들은 뭐를 했느냐면,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두 가지 마그네틱 필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강하게 하면은 이쪽 방향이 세지고, 이거를 하면 이쪽 방향이 세져가지고, 링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 셋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멀콘덕티비티를 재는데, 그래서 이자와가 그 서멀콘덕티비티를 이렇게 재가지고 맞추다하고 재가지고 아까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이상한 것들 있지. 그들은 이제 그냥 재기만 하면 PR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PRL에 논문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나오다가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ISSP라고 부채물리연구소 동경에 가면은 록봉기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밤에 한번 가면 참 멋있어요. 화려하기가 그지없고 말이지. 우리나라가 그 유성이 이게 화려하게 되고 있는데, 이 록봉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아주 그 한락가의 그 중심에 있는데, 록봉기에 있다가 이 아저씨가 어디로 가느냐면 교토대학에 아주 좋은 오퍼를 받아가지고 동경대학에 교토대학에 가는 중간에 우리 제주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PRL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자와 맞추다. 이래가지고 이제 끝없이 그 논문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YMBC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물질은 어떠냐? 다른 물질도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2차원적인 그런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라늄, 팔라디움의 알루미늄 분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라늄, 알루미늄, 팔라디움, 우라늄, 알루미늄, 팔라디움입니다. 이것도 이제 초전도체인데, 이거 초전도체를 해보면 갭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코사인은 KG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돼 있어요. KG에 G가 아니라 T, 모멘텀 스페이스니까 KX, KY, KG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어. 자, 이걸 보면, 이게 보면은, 이 G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이게 뚱뚱했다가, 그지? 뚱뚱했다가, 그 다음에 KG가 2분의 파이, 요게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제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커지고, 그래서 이 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갭을 보면 이놈의 갭은 이제 되게 이상한 갭이 되겠습니다. 이런 갭. 그렇지? 갭이 저렇게 돼 있죠? 그러다가 어느 곳에선가 이 갭이 0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써가지고 KX, KY, 여기 갭이 이렇게 되는데 갭은 KX, KY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페이지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곳에선가 이제 갭 제로가 나오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갭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지금 그려놓은 거는 지금 그려놓은 거는 페르미 서페이스 그려놓은 거고 페르미 서페이스에다가 여기 지금 페르미 서페이스에다가 어느 부분에 지금 갭이 제로가 여기에 지금 더 붙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갭이 제로가 있고 여기는 이런 거지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응? 그러면 여기는 갭이 있고 여기는 갭이 제로가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에서 그려놓은 거. 동그라미 이렇게 쳤잖아요. 라인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라인 노드. 여기가 지금 갭이 제로가 되는 데가 이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도 우리가 라인 갭이 제로가 있는 데를 이렇게 그리면은 아까는 여기서 그릴 때는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이 갭이 제로가 되는 직선이었는데 여기서 갭이 제로가 되는 직선이 어느 쪽에 있느냐면 이 평면 전체가 다 갭이 제로, 평면 전체가 다 갭이 제로, 그 다음에 갭이 살아있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팔라디움의 통에다가 알루미늄 3 이거를 보면 상당히 이제 재미난 물질인데 제가 아직 그거를 오리지널 논문들을 별로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그러는데 우라늄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면 이거 거의다가 뭐냐면은 2차원적인 물질이에요. 만약에 2차원적인 물질에 페르미 서페이스를 그려라 그러면 2차원적인 물질에 페르미 서페이스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삐딱하고 그래도 뭐 상당히 2차원적인 여기에 지금 여기 갭을 이렇게 그려놨으면 모달 갭이 이렇게 모달 라인들이 이렇게 이 오리지널 물질은 뭐냐면은 이 상당히 큰 디멘션이고 이 우라늄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 우라늄이 한 평면에서 우라늄은 한쪽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고 그런 평면에서는 페로마그네티즘으로 넘어가면서 앤티페로마그네티즘이 나타나는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쿠퍼 페어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 쿠퍼 페어가 여기 있는 일렉트론하고 여기 있는 일렉트론하고 쿠퍼 페어를 형성합니다. 쿠퍼 페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쿠퍼 페어가 여기 있는 일렉트론하고 여기 있는 이거요? 이거 우라늄의 스핀이에요. 사실. 스크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있다가 모멘텀이 이 쿠퍼피어의 KG가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이게 끊는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프레시드님의 오스미움 같은 것들을 보면 프레시드님의 오스미움의 뭐였지? 그 다음에 안티모니 SPG 안티모니 SP 12배 오스미움이 몇 개죠? 4개. 이것도 무진장 이 물질일 거야. 아마 이 물질을 누가 만들었느냐면 메이플
메이플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메이플만 만들더라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거에 안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봤더니 이것도 이상해요. 이게 보면은 또 이자화가 또 이게 또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페이지가 거기에 공존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화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식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갭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하나는 A 페이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페르미 서페이스에서 위하고 아래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6개 그래가지고 6개의 포인트 노드가 있는 그런 거를 A 페이지라고 이렇게 해준다고. B 페이지는 여기에 두 개 있는 거를 이제 B 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 6 포인트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게 A 페이지고 2 포인트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게 B 페이지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기에 또 이제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도 PRL의 논문 나왔나요? 2005년에 C. 호레 이 아저씨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물질도 별로 많이 연구가 이제 안 되는데 스타팅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엔 뭐 샘플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뭐 뭐를 하느냐는 처음에 하고 우리가 이트리움 니클 보론 카바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를 해야 될지 뭐 막막하게 그냥 샘플만 가져다 놓고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얘기했듯이 이트리움 니클 보론 카바에 대해서 단결점에서 처음으로 YBT를 빼놓고서 처음으로 이 볼텍스 글래스 페이지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서 우리가 PRL에 나오면서부터 줄줄이 안티사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 처음부터 뭐 굉장히 기가 막힌 걸로 우리가 다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시작을 할 때 뭐냐면 샘플이 있으면 적어도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샘플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 뭐 실험을 하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면 새로운 게 그냥 자꾸만 이렇게 튀어나와. 자, 어떨 때 이렇게 페르미 서페이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라인 노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라인 노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인 노드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어줘. 이쪽으로 걸어주고 그래가지고 보면 이거 다 뭐가 있느냐면은 얘가 투폴드 시메트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는 거하고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거는 분명히 달라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것대로 내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투폴드 시메트리 나오는 거는 계산하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을 때 볼로빅 이펙트 그거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볼로빅 이펙트 뭐 그거 안 하고 그냥 봐도 투폴드 시메트리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 다르니까 투폴드 시메트리 포폴드 시메트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라인 갭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아까 볼로빅 이펙트 계산을 해보면 포폴드 시메트리가 나와요. 진짜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먹기 전에 드디어 여기까지 가가지고 저녁 먹기 직전에 했더니 포폴드 시메트리 볼로빅 이펙트 이거 해가지고 보면 포폴드 시메트리 하이까지 90도 180도 그래서 그 다음에 270도 360도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에 세 개는 투폴드 시메트리가 나오고 맨 마지막 거는 이제 포폴드 시메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되게 이제 3D 예를 들어 가지고 세리움 코발트 인진 5 굉장한 2D 언컨벤셔널 스포컨덕터인데 이거 뭐냐? 이거 D-Wave 스포컨덕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움 코발트 인진 5 이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D-Wave 스포컨덕터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해서 4폴드냐 2폴드냐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를 결정적으로 알아내는 그 실험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서멀 컨덕티비티라든지 스페시픽 히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마찬가지예요.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거기에 코지 파티클들의 개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서멀 컨덕티비티 스페시픽 페네트레이션 뎁스들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 세리움 코발트 인진 5에서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두선 박사하고 그 다음에 학생으로는 엘버트 치아가 그 일들을 해가지고 엘버트 치아가 우리하고 이제 일을 한 거하고 이거를 가지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이제 하고 지금 엘버트 치아가 요새도 어제도 이메일 보내고 그저께도 이메일 보내가지고 살림에 2223 싱글 크리스탈을 보냈더니 조그맣다고 뭐또 이메일 보내고 조그마한 이메일 보내고 트윈 바운다리가 있느냐 그래 보니까 살림의 2223는 테트라고날인데 나올 수도 없는데 나올 수도 뭐라고 대답해서 트윈 바운다리가 있다가 여기를 찍고 저기를 찍었는데 왜 시그널이 다 없다 다르게 나오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해. 그 안에 살림의 2223에서 그 슈퍼컨덕티비티하고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혹시 공존하는가 그 문제를 이제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살림의 2223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옵티멀리 도핑된 거면은 모르는데 언더 도핑된 거면은 슈퍼컨덕터하고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슈퍼컨덕터가 약해지면서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나타나면서 한물질하면서 이제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펜토세칼 레이저를 때려가지고 슈퍼케 브레이킹하는 그 모양을 먹어서 엔티페로마그네티즘하고 페로마그네티즘이 공존력을 좀 풀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인선이한테 얘기를 해서 인선이가 샘플을 보냈는데 샘플을 여러 가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우리가 샘플 보내면은 그렇게 좋은 샘플 안 보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재는 거는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이랑 볼프 프로퍼티를 재는 거기 때문에 그 동네는 이렇게 빛을 때려가지고 반사되고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판판해야 돼. 판판해야 돼. 우리가 보낸 것 중에서 빤빤한 게 한 개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하다가 빤빤한 거 하나 놓고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보냈는지 내가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엔티페로마그네티즘하고 슈퍼컨덕터하고 공존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DC가 좀 낮은 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더도프도 된 거. 그것도 우리 보내는데 그게 빤빤하지 않은 거. 간단하냐? 보낸 거는 언더도핑 상태인데요. 옵티멀 도핑 가깝죠. 옵티멀 도핑이라도. 언더도핑 만드는 게 좀 어려우니? 네, 버닝 한번 쉽게 도핑 잘합니다. 하여간에 엘버치아의 그러면 이게 살륨 초전도체 2223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귀환이 쉽게 만들지 않니? 큰일 났네. 방학 때마다 와야겠다. 그 다음에 EDT, TTF 이게 그냥 10K 스포컨덕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쓰는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스트론시움 214는 마에노의 전유물이에요. 이걸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자와가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자와가 한 그것들을 보면 이게 이자와가 한 거는 앵귤라 베리에이션을 한 거거든. K하고 스페시픽 히트. 스페시픽 hit은 이자와가 된 거 아니에요. 이자와는 다 서멀 컨덕티비티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트리움 니켈 보론 카바이드에 투손 박두손 이렇게 거기다 해놓고
그게 이제 히포캐스트를 이제 적용하고, 나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의문이 많아. 뭐 이렇게 맨날 말이지 S웨이브 갬만 이렇게 보다가 이 하이티 슈퍼컨덕터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뭐 D웨이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때처럼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세상에 거의 모든 게 S웨이브가 아닌 것처럼 말이야. 근데 이 헤비 페르미안에서는 S웨이브가 아닌 놈들이 나타나는 이런 확률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적어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작을 하려면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샘플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들을 얼마나 행복과 불행과 이를 갖다가